you. Set the brake off. You ready? You off. You go in. 1, 2, 3. Up. 적응력이 강해 어디에서나 잘 살기 때문에 인간의 도시에서나 깊은 산속에서나 굳건히 살아남으며 깍깍거리고 울며 대략 6세 아이 정도의 지능을 지녔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머리도 좋은 데다 오랜 세월 한민족에게 대표적인 길조로 여겨지며 비공식 국조이기도 한 새 한국까치가 구라파 대륙 영국 야생에 적응해 자리 잡고 살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류 학자들이 깜짝 놀라 연구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고도 하고요. 오늘은 우리 한국의 야생동물의 매력, 즉 생존력도 강하고 이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독한 기운이 있는 멋진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일화와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사실 까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사는 품종입니다. 맥파이라는 이름으로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처음 런던에 이른바 K까치가 출몰했을 때 많은 이들은 그저 그렇게 보이던 유럽 까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 모양새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유라시아 까치에 비해 꼬리가 조금 더 짧은 반면 날개가 조금 더 긴 편으로 확연히 다른 외모를 자랑했거든요. 한국 까치의 등장은 영국의 조류 학자들과 언론에는 센세이셔널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텃세인 까치가 시베리아를 넘어 영국까지 날아서 왔을 것은 아예 불가능했을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K까치를 애완동물로 키우기 위한 밀수였을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죠. 이를 최초로 보도한 영국 민영 방송사 ITV는 뉴스에서 영국 박물관 정원을 뛰어다니는 까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탐사보도팀은 아마도 영국 사람들 중에 한국에서 기란 의미를 지닌 데다 유난히 머리가 좋은 한국 까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들여왔다가 어떻게 트랩을 풀고 야생으로 나온 것 같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조금 신기한 일입니다. 한국에서야 과일을 수확할 때 다 따지 않고 한두 개씩 남겨놓는 풍습이 있을 정도로 좋은 의미만 있는 새지만 서양에서는 까마귀와 다르게 대표적인 흉조거든요. 특히 영국에서는 까치와 관련한 수많은 나쁜 미신이 있을 정도입니다. 봄에 까치가 한 마리만 나타나면 짓궂은 날씨가 온다는 둥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K까치가 발견됐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오랜 미신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K까치에 대한 이미지를 학습한 어떤 이들이 한국산 까치를 몰래 들여왔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K까치가 도심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서열이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까치는 도심 생태계에서 최상위급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데요. 도시화가 진행되며 점점 위치가 퇴색되는 매나 부엉이 같은 맹금류를 제치고 그나마 도심에 적응한 황조롱이가 하늘의 제왕 취급을 받지만 사실 까치 한 마리가 황조롱이 3마리를 위협하는 실화가 있을 정도로 까치는 매우 공격적이며 텃세가 심한 새입니다. 자신의 새끼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뱀과 1대1로 싸워 이겼다는 기록도 남아있고요. 그만큼 우리 K까치는 한국인의 기생을 그대로 담은 특별한 새인데요. 영국 생태계의 최상위급으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영국 내 K까치의 유전자를 지닌 개체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언뜻 보면 연약하고 까탈스러울 것만 같은 한국산 토종 생물들이 이렇게 낯선 외국 땅에 심각할 정도로 잘 적응해 뿌리내리는 경우는 비단 까치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애완동물로 키우려고 밀수했다가 탈출한 경우 아니면 한국 주변국의 경우에는 놀랍게도 헤엄을 통해서 이주하는 케이스가 대표적인데요. 하나같이 현지에 잘 적응해 살고 있는 데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으며 지내고 있어 현지에서는 마치 한국인 특유의 생활력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수달 가족의 일화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소개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일본 내 고지도가 입수돼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대마도의 옛 지명인 조선국 대주가 조선 숙국이라는 일본 나고야 박물관 소장 고지도는 명백히 조선 땅으로서의 대마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K수달 또한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공고히 하는 일에 동조한 일이 일어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속사정을 살펴보니 참 기막힙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일본 내 야생에서 수달의 공식 멸종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4마리 서식 가능성이 제기되며 한국 출신 수달 일가족의 이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던 건데요. 바다에서는 장거리 수영에 불과하다는 수달들은 어떻게 대한해협에서 50km 정도 되는 거리인 대마도까지 건너간 것일까요? 마치 조선 세종대에 단행된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을 기억하며 대마도도 역시 한국 땅이지 라고 헷갈린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귀여운 모습이었죠. 일본 환경성은 나가사키현 스시마시에서 지난해 실시한 수달 서식 조사 결과 지금까지 총 4마리의 수달 서식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나가사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수달의 흔적을 쫓으며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들 수달의 유전자가 모두 한국에 사는 종과 일치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전문가들은 이 수달들이 한국으로부터 표류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본에서 수달은 멸종 생물입니다. 1997년 마지막으로 야생 상태로 목격된 뒤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스시마에서 수달들이 발견된 겁니다. 바로 살글 연구하러 설치한 무인 카메라에 수달들이 찍힌 것이었죠. 연구진은 처음엔 절대로 한국 출신 수달일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상상하더라도 조우련 선생님도 아니고 대한해협을 그렇게 넘어다니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전자 연구 결과가 그렇더니 정말 미스테리한 일인 것이죠. 사실 이는 일본 입장에선 경사와도 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13종이나 있는 수달이지만 특히 일본에서는 국제적인 종보호 흐름에 어긋나게 동남아나 한국에서 수달을 밀수해 애완동물로 키우기도 하고 옛날에는 모피를 얻기 위해 마구 잡아들였기 때문에 멸종 위기종으로 관리해왔다고 하거든요. 물론 멸종을 막기는 어려웠죠. 그러다 이번에 한국산 수달의 이주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본 야생에서의 종복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 출신 가족의 적응력이 또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여행 끝났으면 얼른 냉큼 한국으로 돌아오거라 하는 귀여운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 넘어간 한국 수달 가족은 사실 우리들의 치열한 보건 노력 덕분이기도 합니다. 수달은 천연 기념물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는 우리네 사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경남 지역 항구와 하천에는 심심찮게 나타나 산책하거나 밤낚시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슉슉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죠. 뿐만 아닙니다. 10여 년 전부터 지자체 곳곳에서도 도시마천 복원 사업이 이뤄졌고 자연스레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흙과 물이 가득한 자연하천이 생기자 예전보다 더 우리 주변에 수달이 자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야생동물들에 대해 딱히 해를 끼치거나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기에 이제는 아예 경계심과 겁을 상실한 개체까지 나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한강에서도 나타나기까지 한다는데요. 멸종위기라는 인식과 마냥 귀엽게 생긴 외모 때문에 상당히 연약한 인상을 갖고 있어 일본이나 미국에서까지 애완동물로 한국산 수달이 각광받고 있을 정도긴 하지만 실제로 한국 mik물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여러 이유로 해외에 털을 잡았다가 그 나라의 아예 주류종으로 자리 잡아버린 사례는 훨씬 다양합니다. 매력적인 외모를 자랑하면서도 앙칼짐은 또 엄청난 K동물들이 가득한 건데요. 또 다른 대표 사례가 K다람쥐입니다. 해외 다람쥐의 거칠고 투박한 생김새와 달리 한국 다람쥐는 작고 귀여운데요. 한 연구소에서 한국 다람쥐의 유전자를 러시아, 중국 다람쥐와 비교해 분석해본 결과 한국 다람쥐는 이들과 유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고유종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즉 이렇게 예쁜 생김새를 지닌 다람쥐는 한국 토종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토종 다람쥐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수출 아이템이 되기도 했습니다. 장기간 대규모로 수출되다 보니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다람쥐를 키우던 사람들이 키우다 실증이 나면 일부러 공원에 놓아주기도 하고 탈출한 개체가 야생에 자리 잡아 유럽에서 다람쥐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해버린 건데요. 프랑스 북부 지역에만 약 10만 마리가 살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 이유로 해외에 갔지만 또 이렇게 잘 적응해 결국 성공하고 마는 것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한국 출신의 기질은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열심히 또 행복하게 잘 살아남는 우리 동포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